안녕하세요. 이상튜브입니다. 오늘은 국내외 세 가지의 방위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은 한국 해군이 2045년까지 전력의 45%를 무인 전력으로 대체한다는 소식입니다. 프랑스의 네이발 뉴스에 따르면 한국 해군은 현재 1%에 불과한 무인 전력을 2025년까지 9%로 올리고 2030년까지는 28%로 올리고 2040년까지는 45%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한국 해군은 세계의 기동전대 중 하나의 기동함대를 무인 함대로 대체하려는 대규모 개편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해군은 USVDIV-1으로 불리는 무인 수상함의 운용과 통합을 전문으로 하는 사령부를 지난 5월에 창설했고 이에 따라 2045년까지 150척의 무인 수상함으로 구성된 유령 함대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한국 해군도 전 세계적인 무인 함대 재편 계획과 미래의 인구 감소에 따라 해군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세계 기동전대 중 하나를 무인 함대로 대체하는 대규모 개편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로 창설되는 해상무인함대 사령부는 무인 수상함과 수중무인기 및 무인 항공기로 구성될 예정이며 해군 전력 구조 변경에 따라 해군 인원 중 현재의 징병 비율도 37.1%에서 20%로 낮아져 대폭적인 해군 인력 감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병대도 해군으로부터 독립시켜 사군 구성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어느 시점에서 해병대를 독립시킬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군은 무인화를 위한 계획을 점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방과 항영구조는 지난 2017년에 연안 해역에서 경계 임무가 가능한 무인 수상정인 해검의 개발에 착수했으며 작년에는 약 5년간에 걸친 연구 개발 및 실증 시험을 거쳐 실용형 USV인 해검3를 완성했습니다. 해검은 AI 제어 자율 운행 기술을 채택하고 있으며 RWS와 유도 로켓탄 및 추중무인 시스템 등의 기기를 탑재할 수 있으며 풍랑 계급 4의 상황에서도 경계 임무를 실행할 수 있는 안정성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국방과 항연구조는 최대 30일간의 대잠수함전 임무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중무인기 개발이 거의 완료되었으며 앞으로 실용형 ASWV가 완공되면 북한과의 북방한 개선 인근에 배치되어 현재의 유인잠수함으로부터 적잠수함의 경계 임무를 넘겨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내 언론에서는 수중소음도 매우 작고 연속작전 시간도 길어 적 항만 시설에 접근해 SLBM을 탑재한 잠수함 매복에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내년부터는 MQ-9의 크기를 넘는 무인 전투기인 MUAV의 본격적인 양산이 시작될 예정이어서 아마도 이러한 무인 전력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무인 함대를 키워나갈 계획인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소식은 인도가 차량 탑재형 155mm 자주포를 발표했다는 소식입니다. 인도는 155mm 유탄포를 탑재한 차량 탑재형 MGS-8x8 HMV를 발표했고 인도는 해외 시장에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차량 탑재형 자주포 시장에 진출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군의 피세 지천과 크랩, M109와 세자르 및 주자나투를 제공했고 제공된 자주포가 러시아군을 상대로 활약하면서 해외 시장에서는 자주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자주포 시장에서 궤도형 자주포는 한국의 K9이 시장을 석권하고 있으며 차량 탑재형 자주포의 경우 프랑스의 세자르가 8개국에서 채용되었고 이스라엘의 아트무스는 9개국에서 채용되었습니다. 세르비아의 노라비 52는 5개국에서 채용되었고 체코의 다나는 7개국에서 채용되었습니다. 또한 슬로바키아의 주자나투는 3개국에서 채용되었으며 이처럼 차량 탑재형 자주포는 한 업체가 아닌 여러 업체가 시장을 분배하고 있습니다. 독일 라인메탈도 트럭 타입의 HX3와 장윤식 RCH155를 시장에 투입했으며 미국과 브라질에서도 차량 탑재형 타입의 자주포 개발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처럼 경쟁이 치열한 차량 탑재형 타입의 자주포 시장에 인도가 본격 진출을 선언한 셈입니다. MGS-8x8 HMV를 개발한 인도의 인버러트 포지의 방위 부문은 세계 최초로 4x4 HMV에 38구경 155mm 유탄포를 탑재한 MARG155BR을 발표했고 이 자주포는 슈센스쿠트 운용에도 대응할 수 있으며 중량도 18톤으로 비교적 가벼워 산악지대 운용에 적합합니다. 이 자주포는 미 육군의 자주포인 브루터스와 마찬가지로 구조가 간단해 정비성과 조달성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자르와 아트모스 등의 경쟁 차량과 비교하면 MARG155BR의 성능이 미미해 경쟁이 치열한 트럭형 자주포 시장을 잠식하기에는 다소 역부족이었지만 이번에 인버러트 포지의 방위 부문은 155mm 유탄포를 탑재할 수 있는 본격적인 차량 탑재형 MGS-8x8 HMV를 선보인 것입니다. MGS 차량 탑재형 자주포는 인도가 개발한 52구경 155mm 유탄포를 채용했으며 정차 후 80초 이내에 사격 개시가 가능하며 85초 이내에 사점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30초 이내에 3발의 버스트 사격에도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고로 52구경 155mm 유탄포는 인도 육군의 업그레이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방위연구 개발기구가 개발한 것이지만 이번에 개발한 차량 탑재형 MGS는 인버러트 포지그룹이 독자 개발한 것이어서 인도 육군의 채용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방위연구 개발기구는 MGS가 개발을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 육군이 채용해도 이상하지 않고 운용 실적만 확보할 수 있다면 인도의 바람대로 해외 차량 탑재형 자주포 시장에 MGS를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소식은 우크라이나가 강력하게 요구했던 방공 시스템을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제공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란제 무인기의 인프라 공격을 막기 위해 G7 긴급회의에서 고도의 방공 시스템 제공을 요청했으며 이에 따라 SAMPT 방공 시스템을 개발한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SAMPT 공동 제공을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G7 긴급회동에서 러시아가 이란의 배회형 탄약인 샤흐드 136을 2,400대나 발주했다고 주장하면서 우크라이나군 지휘관제 시스템과 통합된 방공 시스템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밀리 미군 합참의장은 람슈타인 회의 후에 통합된 다층식 방공 시스템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겠다고 밝혔으나 지금까지 제공이 발표된 것은 구형의 호크 시스템과 단거리 방공 시스템인 크로탈뿐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제공되는 통합된 다층식 방공 시스템은 저고도를 커버하는 단거리 방공 시스템과 중고도를 커버하는 중거리 방공 시스템, 고고도를 커버하는 장거리 방공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제공한 나삼스나 독일이 제공한 IRIS-TSLM은 단거리와 중고도를 커버하는 방공 시스템이고 이번에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공동 제공을 위해 준비 중인 SAMPT는 고고도를 커버하는 장거리 방공 시스템입니다. SAMPT에 연결되는 장거리 레이더인 아라벨은 최대 100개의 목표를 동시에 추적할 수 있으며 아스터 30을 사용하면 동시에 16개의 목표와 교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패트리어트 30에 해당하는 아스터 30 블럭원이면 사거리 600km급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도 있습니다. 아스터 30 블럭원을 발사할 수 있는 SAMPT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할지는 아직까지 불분명하지만 최근 프랑스 언론에서는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에 SAMPT 런처와 아스터 30을 제공하고 이탈리아가 장거리 레이더인 아라벨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되었으며 새로 집권한 이탈리아 극우 정권인 멜로니 총리가 SAMPT의 우크라이나 제공을 승인하면 11월 중에 정식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이탈리아는 멜로니 행정부의 출범에 따라 퇴진한 드라기 정부가 재임 중에 우크라이나에 상당량의 중장비를 제공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고 현재 언론들은 보도했으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영국이나 독일에 버금가는 지원 내용입니다. 이탈리아의 드라기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고 있지만 제공하는 무기 목록은 급히 취급하여 지금까지 여러 소문이 난무했으나 현재 언론인 라 리퍼블리카는 M270 MLRS와 PZH-1000 및 M109와 M113 등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로 한 결정이 내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M270 MLRS 2대와 PZH-1000 6대, 그리고 M109 20-30대와 M113을 제공할 예정이며 기존에 제공된 FH-70이나 200호 LMV 등을 추가하면 영국이나 독일에 버금가는 지원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는 PZH-1000 도입으로 퇴역한 M109를 약 200여 대가량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당초부터 M109를 유지보수 후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어 왔습니다. 과연 이탈리아가 프랑스와 영국 수준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할지 주목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튜브였습니다.